또다시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자, 우리나라 증시 정말 깊은 하락이 발생했음을 알렸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장 분위기, 비록 오후장에 낙폭을 줄이긴 하였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죠. 자, 주식시장 언제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정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국제 유가가 오늘 아침부터 100달러 선을 넘어가면서 정말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장중에는요 110달러도 넘어섰어요. 정말 엄청난 기세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더 심화됐죠. 뭐 원유 시설에 로켓이 날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동이 참 물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원유, 석유보다도 더 귀한 게 물인데, 자, 그 물을 만드는 담수화 시설에도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격이 되면서 정말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오늘 아침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하면서 사이드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걸렸죠. 여기에 서킷 브레이커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발동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공포심리가 극단까지 치달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와, 정말 힘든 시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제가 지난달에 자주 언급드렸던 심리적 버블 관련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떠올리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유가 폭등 부분도 계속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심리적인 버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심리적 버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변동성이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변동성이 폭발할 때는 위쪽으로 변동성이 터진다? 그러면 묻지마 상승. 이게 우리가 1, 2월 증시 때 본 거죠. 그리고 하방으로 이게 갑자기 방향을 잡게 되면 묻지마 폭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아시아권 증시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는 정말 치욕적인 하루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는 10%대 폭락하면서 사상 최악의 하락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거의 뭐 사상 최고급의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극단으로 사상 최저, 사상 최고의 등락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인 버블 상태에서 변동성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방향이 지난달까지는 야 우리 가자 하면서 위쪽으로 붙으니까 이게 퍽 하고 터진 거고, 지금은 유가 폭등, 미국 이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 변동성이 밑으로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웃긴 게요, 뭐 하방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하루는 폭락, 하루는 폭등, 하루는 폭락, 하루는 폭등하는 이러한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말이죠. 자, 어쨌거나 이러한 악재, 유가 폭등이라는 악재와 더불어서 심리적 버블이 서로 엉키는 가운데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폭발하게 됐고, 그 결과 오늘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에 마이너스 8%대 후반 급락이 나오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장 마감은 뭐 5%였지만 이게 5.9%잖아요. 6% 가까이 하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에 반해서 중국 증시는 1% 수준의 하락, 별로 안 떨어졌죠. 대만 4%대 하락, 그리고 일본도 5% 초반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하게 상승했다 보니
또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심리적 버블, 이게 변동성을 폭발시켰고, 지난달까지는 그 변동성이 위쪽으로 붙었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아래 내지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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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극단으로 붙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 지금 한국 증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G7 주요국이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다, 계획이다라는 이 소식에 국제 유가가 뭐 $110 넘어가지고 정말 순간적으로 120 뭐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던 게 $100대 초반까지 내려오고요. 저녁 시간대는 $100 미만으로 또 내려왔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무조건 안정돼야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뻔한 얘기잖아. 예? 이거 뻔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먼 나라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재료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예요. 예, 이게 냉정한 얘기지만 원래 먼 나라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이러냐? 국제 유가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러우 전쟁 때 이게 먼 나라 전쟁이지만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떤 논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느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 자극된다. 그러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한 거 이제 물 건나가. 오히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금리도 이렇게 빼꼼 머리를 들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의 사모펀드 관련한 부실 이야기.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 이게 뭐 불안한 생각들이라든가 상황들이 연이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뿌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정되어야 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멈춰야 됩니다. G7 주요국의 비축유 방출 이거 호재 아닌가요? 맞긴 맞아요. 하지만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 이게 보유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며칠짜리 호재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어떤 안정이 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멈춰야만 됩니다. 관련한 뉴스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피동적인 상황이다 보니 한동안 변동성 각오는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그러한 변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변동성 장세에 대한 각오는 계속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야 돼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와 거기에 우와 하면서 하지 마시고 조금 하고 올랐다가도 그 다음날 하고 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하루 단위로 막 이랬다면 뭐 시간이 갈수록 뭐 7% 수준, 5% 수준, 그리고 어느 순간엔 3, 2, 1 이런 수준으로 변동성이 점점 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유가도 안정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채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번 조정장, 저는 중급 하락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급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지수 기준 한 20% 이상 하락한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한 18%, 19% 하락했으니까 비슷하잖아요. 중급 하락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보느냐.
예, 요거는 이제 차후에 다루어 드리겠지만 시장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시장의 질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 2월까지 봤던 그런 분위기하고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좀 안정돼 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아니면 시장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질은 지금 바뀌어가는, 예, 수면 아래에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 드리면서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미래엔이 투자자문 전화 주시거나 댓글 최상단 영상 본문에 있는 미래엔이 투자자문 자문 서비스 신청하기에 신청 남겨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